이재명 사당화를 비판하면서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국회의장 후보들의 행태에 대해서 거친 비판의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할 말을 안 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는 더 앞장서서 나는 이재명의 앞잡이다. 예. 뭐 더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그 당의 화신이다. 예. 전위부대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애쓸 거요. 단적인 예로 이번에 국회의장 나선다고 하는 사람들 민주당에 예. 그 4명이 하는 행태들을 보세요. 이거는 뭐 이재명한테 맹종을 보이겠다는 그런 예. 비전을 보이니까 아유 참 그냥 혼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국회 혼나가는. 이재명의 국회 이 사람들이 하느니 초선 중에 경험 없는 분이 나와서 하는 게 저는 훨씬 잘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은 의장을요. 예, 예. 그죠. 아니 이분이 밑바닥인데 이분들보다 못한 분들이 뭐 있겠어요. 네, 이상민 의원의 말도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뭐 앞잡이 이런 말을 쓰는가 하면은 이제 이재명 당을 넘어서서 이재명 국회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그 국회의장 후보들의 수준이 밑바닥까지 와 있으니 차라리 초선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최창렬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상민 의원도 조금 이렇게 격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지금 국회의장 후보들의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이 발언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아니, 국회의장이라는 게 국회의장이라는 직책이 네. 국회의 수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어떤 특정 정당의 출신이긴 하죠. 네. 그런데 이제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당적을 이탈하라고 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취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그 국회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얘기들이에요. 조금 아까 기계적 중립을 취하는 게 아니다라든지, 예. 뭘 깔아놔야 된다든지 말이죠. 예. 저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오만한 거예요. 오만한 게 첫째 하나 있고 두 번째 의회주의에서 완전히 이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회주의라는 정상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국회의장이 그런 국회법에 그렇게 규정한 건 말이죠. 여야가 어쨌든 간에 다수결로 하지 말고 합의제로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다수결 정치와 합의제 정치가 있는데 우린 다수결이 굉장히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다수결로 해서 진 쪽은요. 승복을 안 해요. 예. 51대 49에서 49는 승복 안 해서 그걸 우리가 승자 독식의 폐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어떻게든 합의를 해 나가면은 마음에 좀 안 들지만 일단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합의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걸 따르게 된다고요. 네. 그게 아까 말한 이태원 참사법 같은 경우도 여야가 합의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승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민주주의에서 합의를 중시하는 겁니다. 네. 다수결 정치에서 더 나아가는 정치 발전의 한 면이 합의제 정치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회의장이 그런 취지 때문에 국회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이분들이 다수당의 지금 중진이고 국회의장이 되겠다는 분들이 말이죠. 네. 국회의장의 중립은 필요 없다. 네. 이건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방송이가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는데 네. 저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똑같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저분들하고. 그렇죠. 아까 뭐 네. GS 지지라든지 무슨 뭐 박지원 의원이 뭐 저렇게 상상할 수 없어요. 품격도 어긋나고 지적인 수준도 대단히 살 바닥이고 네. 우리 정치가 이거는 그야말로 다수당이라는 거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이번에 다수당을 만들어준 건 말이죠. 네.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이나 모든 걸 심판한 것이지 네. 자신들이 잘해서 저렇게 된 게 아니 너무 오만합니다. 네. 이 정치라는 게 워낙 이 변동이 많은 것이고 또 항상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2년이라는 게 금방 지나가요. 지방선거 2년 있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런 식으로 하는 건요. 아무리 강성지지층을 보고 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강성지지층은 뭐 다른 사람들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아닌가요? 네. 그럼 자신들이 스스로 그분들 달래고 앞으로 같이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저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사적 권력을 탐닉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적 권력의 탐닉이다. 국회의장이라는 그 대단한 권력, 네. 의전설 2위라는 네. 자리를 쟁취하기 위한 그야말로 이건 충성심보다도 자신의 어떤 출세를 위한 네. 대단히 좀 저급한 그런 발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국회의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좀 보태고 네. 싶은데 지금 국회 왜 이렇게 그 이재명 대표에게 일종의 뭐 선명성이나 충성 경쟁을 하느냐? 네. 지금 국회의원들이 당선인들이 이제 뽑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당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죠. 이재명 대표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그 명심에 따라서 이재명의 의중에 따라서 네. 이게 국회의장이 결정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제 중립적이어야 될 국회의장마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보니까 입법부 장악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가장 위험한 것이 저는 그 국회의장 그 후보가 되는
추미애 당선인의 발언입니다. 만약에 그때 박근혜 정부 때처럼 탄핵 정국이 다시 조성이 되면은 네. 결코 뭐 자고우면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 민심과 동떨어진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이거 뭐냐면 그 일반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네. 국회의장은 그 안건 직권상정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 본회의를 열 권한도 있죠. 네. 그렇다면은 거기에 주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탄핵 소추안 상정을 주저하지 않겠다. 그렇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야당에서 지금 당장은 특검 정국으로 시작을 하지만은 네. 이게 결과적으로 탄핵 정국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탄핵 정국을 가는데 같이 손을 맞잡아 주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용을 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상당히 위험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의장 이제 선출 절차가 이달 뭐 중순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 5월 30일 날 시작을 하니까 예. 이달 중순 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예. 의원총회에서 지금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 정성호, 조정식 이렇게 쭉 의원실까지 쭉 해서 네. 의원총회에서 투표를 하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내에서 투표를 하죠. 예, 내에서 투표를 한다. 그러니까 후보를 이제 뽑아서 하면은 예. 본회의에서는 그 형식적으로 그 투표를 하는 통과를 거죠. 시키는 그러면 거다. 이제 다수당이니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후보가 국회의장이 되는 그 상황인데 네. 지금 민주당 의원은 친명 다 공천 과정에서 네. 이재명 대표가 다 장악을 했다 이런 그 평가가 많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어떤 오다를 내지 않겠느냐, 지침을 내리지 않겠느냐. 네. 가령 예를 들어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금 다른 경쟁자들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손을 들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취하니 다른 경쟁자들이 전부 다 탈락을 손을 들어버렸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초대가 되는데 네. 그런 식의 또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서로 중선 경쟁을 벌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송 국장님,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당대표 이재명 그리고 원내대표도 친명 중에 누구 그 사람 박찬대, 예, 박찬대. 이제 의원, 그다음에 국회의장도 친명 중에 친명 지금 충성 경쟁 예, 그 사람. 예. 그러면 이 셋 그러니까 당대표 슈퍼 일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국회의장 삼위일체 아니냐. 3일체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21대 국회만 해도 네. 그러니까 이 야당, 그 거대 야당의 투톱, 대표와 원내대표잖아요. 네. 투탭이 이렇게 입법 전행을 하고 다수의 힘으로 막 밀어붙이고 힘자랑을 해도 그것을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은 네. 대통령의 거부권이 그것이 이제 견제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통과되기 전에 이것을 막 직권 상정을 하고 할 때 통제를 했던 것이 김진표 의장 그리고 그 전에 박병석 그 의장이에요. 네. 그런데 그 의장에 대해서 XXX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의장은 안 된다. 이 상황이 되면은 결국 투톱의 강력한 지원군이 국회의장으로 앉아 있게 되는 셈이죠. 그러면은 견제 장치는 거의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또 하나 견제 장치가 법사위원장이 있는데 네. 법사위원장도 지금 독식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민주당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을 하겠다고 하면 법사위원장까지 가면은 사위일체가 사위일체가 되는 되는 거죠. 네.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는 그런 국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